저는 다산의 마지막 공부를 쓴 조윤재 인문고전 연구가입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는 사실 제가 고전에 관한 책을 쓰면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책이고 실제로 판매도 제일 많이 되었던 책이에요. 오늘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책으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있고요. 소중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고전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국회 도서관에서 독학을 해서 한 3년간 고전을 읽었거든요. 폭넓게 읽으면서 고전이 그냥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구나.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특히 요즘은 극단적 경제학의 시대라고 할 만큼 배금주의,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고전이 참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올바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를 알아야지 오늘을 읽고 오늘을 읽어야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그런 통찰력을 주는 것이 고전이기 때문에 우리 일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카야 인터내셔널은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프로젝트로 생태적 삶을 위한 북클럽을 시작했는데요. 공부를 통한 견고한 지식에 올바른 태도 변화와 행동 변화까지 이어진다라는 믿음에서 시작한 건데, 저희 참여자들과 함께 작가님의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 소개를 하기 전에 카야 인터내셔널에 참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참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격려와 칭찬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다산이 굉장히 실학자예요. 이렇게 벼슬이나 출세나 이런 것보다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이거든요. 수많은 책들을 다 섭렵하고 학문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다산이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책은 심경과 소학이다. 신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책이고 소학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책입니다. 신경은 어떤 것인가, 소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다산 정약용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렸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맹자가 했던 말입니다. 사람의 선한 본성이 어떻게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공부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산이 왜 황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줘요. 처음부터 황폐했던 게 아니고 엄청나게 울창한 나무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나무를 벌목해갔기 때문에 이제 우산이 이렇게 황폐해졌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과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산에 사람이 살다 보면 나무는 해야죠. 왜냐하면 밥도 지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산이 황폐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 황폐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환경이 이렇게 된 것 역시 우리가 물질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산처럼 우리 자연이 황폐해졌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개나 닭이 잃어버리면 온 마을을 다 다니면서 찾는다. 근데 자기 마음은 잃어버리고 찾을 줄 모른다 하고 이야기했거든요. 물질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당연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맹자가 간파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용은 중과 용으로 이제 이루어진 용어인데요. 중은 사실은 중심이죠. 하늘로부터 받은 굉장히 바른 이치,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이치를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이라는 건 고정불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제각기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게 바로 중용의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용은 중과는 달리 영은 불변이에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집약하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그런 가장 좋은 상태. 사실 우리가 특히 환경보호나 자연보호에 관해서 굉장히 지나쳤죠.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지나치게 했잖아요. 그리고 부족했던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한 행동이 부족했던 거죠. 우리가 현재 자연을 대하는 게 바로 우리가 중용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우리와 더불어 있는 자연 환경에도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중용의 이치고요. 그 중용을 지키는 길이 바로 환경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함께 오랫동안 그렇게 정말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용의 회복을 하고 이 실천 또한 참 이렇게 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가면 본성이 된다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습여성성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습관이 본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고대에 타왕의 손자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제 황제가 되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명재상이 새로 된 황제를 꾸짖으면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황제를 할 수 없다 해서 3년 동안 조용한 장소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3년이 걸린 거예요. 습관에 대해서는 이미 고대 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서로 모든 사람들이 본성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성취나 불성취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습관을 몸에 익혀서 행동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어떤 그 방법을 하나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라. 그래야만이 정말 너의 진실성이 바로 서고 그것이 바로 너의 올바른 습관이 될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작은 습관이지만 체질화해 나가고 좀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환경 보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 그리고 그 밑에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만약에 우리가 할아버지 때인 우리가 다 망쳐버리면 그건 정말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정말 지구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 사업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고요. 아까 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상의 도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변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 정말 소중한 그런 이치를 가지고 열심히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그런 자연보호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과 공생하며 올바른 생태적 삶을 이뤄나가는 첫 과정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것에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채워가기 원하시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 마음을 본래의 나로 채워나가는 것이거든요.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았지만 우산의 나무가 정말 벌목이 되듯이 우리도 감정이나 욕심에 휩쓸려서 그렇게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그 마음을 되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정말 주위의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그게 모든 사물로부터 그야말로 지구를 포함한 천하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까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덕경이라는 고전을 보면 천하의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위험한 일은 쉬운 것에서부터 비롯되고 그 다음에 천하의 가장 위대한 일은 미세한 것에서 비롯된다 하는 뜻이거든요. 앞에 부분은 바로 우리가 자연을 망친 바로 우리의 자세예요. 쉽게 살려고 해요. 그냥 나 하나 안 하면 되지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모여서 정말 이 어려운 일이 생겨났어요. 그 뒤에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은 미세한 것에서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미세한 일서부터 일상에서 지켜나가면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 지구의 환경이 회복되는 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희망을 얻게 되었고요. 바로 이런 일을 우리가 함께 정말 열심히 해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보다 정부나 기업이 환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높게 나온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가님 책을 공부를 하면서 다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환경을 지켜나가는 실천까지 이르기까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